남자들이 가는 룸사롱 갖고 하면 룸사롱 가서 한 하룻밤에 200만 원 나왔다. 그럼 200만 원 주게 되면 그걸로 이제 그 방에 들어왔던 여성분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안 주잖아요. 시간당 얼마 안 주는데 그거를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얘들은 주는 걸로 해서 비용 떠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세법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면 세금이 준다는 걸 아는 거죠. 철저하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탈세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통장 계좌만 틀면 돼요. 자, 어떤 법인은 세무조사 하잖아요. 세무조사하면 그 회사의 직원 계좌까지 털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세무조사 나오면 원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들 계좌까지 털어요.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기 때문에, 차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사 사무실을 세무조사하더라도 회계사만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계사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의 계좌를 다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급점하고 음식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출입구가 다르면 돼요. 출입구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메뉴판이 달라야 돼요. 메뉴판도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식당 가보면 출입구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메뉴판도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막말로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식당이 생기나 보다. 뭐 정식당 가면 더 귀찮죠. 그냥 앉아가지고 고기 몇 인분 주세요 끝나는데 가서 굳이 고기 사다가 올라가서 또 먹고 고기값 따로 계산하고 차리도 따로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가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샵인샵 개념이죠. 안과 병원 내 렌즈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부과 내의 피부관리실. 실제 오너는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서 샵인샵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실을 운영하는 사장이 완전히 타인이라 해야 되는데 의사와 특수관계인이 사장이고 그 다음에 피부관리실도 그 피부과 원장과 특수관계인이 있고 아니면 뭐예요? 가지 사장을 세워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분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죠.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우리나라 병원들이 다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장사잖아요. 장사. 의사도 장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약사들은 뭐예요? 유통 도소매업이에요, 도소매. 그건 전문 경영이 또 아니에요. 전문이 의사랑 등급이 달라요. 얘들은 뭐예요? 유통업에 도소매. 그래서 얘들은 성취신고 대상자도 15%예요. 의사들은 5억인데 얘들 15%.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유통업, 그죠? 예, 좀 많이 버는 유통업일 뿐인 거죠. 의사도 장사죠. 사실 뭐 나는 의술이 뛰어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원장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조대, 원광대 출신들이 다 원장이에요. 가보세요. 강남에서 원장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조대랑 원광대 출신이에요. 장사를 제일 잘해요. 그 밑에서 페이닥트 있는 게 서울대들이에요. 아니 가보세요. 서울 가보시면 서울에서 유명한 안과 피부과를 검색하시면요 메인 원장은 전부 다 조대나 원광대 출신. 경북대나 연강도 없어요. 걔들도 영업을 못해요. 근데 그 밑에 애들이 누구냐? 서울대 애들이 페이닥트로 들어가 있어요. 보자마자 그런 거야. 아 뭐 또 왜 또 왔냐고. 그래서 내가 약속 안 했냐고. 했대. 했는데 왜 저러나? 그리고 그 추운데 마당에 한 15분 20분 서 있었어요. 들어온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죠 뭐. 그러더니 자기 할 일 끝나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들어갔어요. 봤더니 물어봤죠. 대표님, 저희 회사 저희 팀원이 있는데 기존 고객이라 그래서 뭐 상담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뭐가 언짢으셔서 그렇게 역정을 내시냐. 그랬더니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루덴셜 계실 때 한 7, 8년 거래하면서 계약을 6건인가 받아갔대요. 우리도 고객한테 가면 하는 게 있죠. 소비 요청이잖아요. 법인 대표가 이렇게 영업을 다니다 보면 많은 법인을 만날 거 아니냐. 근데 박스를 쓰는 법인도 만날 거 아니냐. 그죠? 박스를 매입해서 거기다 상품 담아내는 회사도 만날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만나면 하나만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7년 동안 계약만 받아가고 소개를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근데 회사 옮겼다가 또 찾아오니까 그게 기분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듣다가 내가 들어도 짜증나는 거야. 아씨 뭐 이런 데를 다 데려왔나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대표님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이제 제 거래처 중에 용산에 컴퓨터 유통하는 업체가 많아. 컴퓨터 조립하는 거 나가려면 박스 포장에 나가잖아. 그래서 사장 3명한테 전화했죠. 사장님 저 거래처 와 있는데 여기 박스를 잘 만든다. 컴퓨터 조립한 거 나갈 때 박스 만들어야 되지 않냐? 여기서 좀 써라 그랬어요. 어디 기존에 거래한 데가 그러니까 여기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봐라. 여기도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샘플 좀 보내봐라. 그래서 세 군데 통화했어요. 대표 보는 앞에서 끊었어요. 대표님 주소 적어주면서 이 세 군데다가 샘플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얼굴이 피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 공장을 짓고 처음에 공장 지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공장 바닥에다 박스 깔고 잠잔 것부터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사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보다 몇 살 많은 분이야. 그럼 이제 얘기 1시간 반 정도 얘기 들어주다가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기 책장에 책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읽으려고 산 책인데 읽어보래요. 나 책 선물 제일 싫어요. 책을 한 4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권 받아서 왔죠. 그리고 나중에 2달인가 있다가 추가 계약 받았어요. 왜냐면 용산에서 물건을 써줬거든. 그게 제일 빨라요. 자, 치과 원장한테 계약 받고 싶으면 하나만 하면 돼요. 할머니 친구분들 모시고 가서 임플란트 한 10명 하면 돼요. 그러면 원장이 계약해줍니다. 절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절세해주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 물건 많이 팔아주는 손님이 단골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만나시게 되면 대표님 제가 영업을 전라도 지역 서울까지 다니는데 대표님한테 어떤 물건을 다루는 대표를 소개시켜드리면 좀 거래도 되고 대표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요? 그런 업종이 있으면 몇 개만 말씀해달라고. 그걸 받아 적어놔요. 뭐 소개 안 하면 그만이고. 근데 그 받아 적는 행위만으로 고객한테 여러분은 좋은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고 전세 보증. 자, 전세 보증은 이제 질문이 꽤 많아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어떻게 나 이번에 우리 애가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뭐예요? 전세를 월세는 너무 비싸고 그냥 전세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4억이다. 누구 이름으로 계약해야 되느냐? A 이름으로 계약하면 증여세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 거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 2월 되면 이제 애들 서울 가잖아요. 대학 끝나면 이제 입시 끝나면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서울에 전세 4억짜리 전세 계약을 하는데 A 이름으로 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보통은 A 이름으로. 보통 아니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은 아버지 이름으로.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거죠. 자녀들은 지 이름을 했으면 좋겠고 부모 이름을 했으면 왜 이 새끼 이름으로 계약했다가 떼이면 안 되잖아, 그죠? 애가 전세 빼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런 거 많아요. 대표님이 A 이름으로 일시납 10억짜리 2건 해줬어요. 큰애 작은애. 근데 큰애가 아버지 모르게 해약해서 써버렸어. 15분. 써버렸어. 어떤 있었냐면 대표님 돈이 많아서 일시불 10억씩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고객인데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쁘게 꾸며놓고 하니까 이제 고객이 와요. 와서 이제 상담하고 계약을 하는데 대표님이 온 김에 우리 애들 그 계약 어떻게든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자고 조회했는데 장남은 해지에 써버린 거예요. 해지해버린 거 해지된 거예요. 장난거를. 그러더니 사인하려다가 열받아가지고 자식 죽인다고 뛰어가버린 거예요. 그 계약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그게 삼성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약난에 그런 걸 안 쓰고 A 이름으로 7억 8억짜리 전세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자체로 증여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식들이 그 돈에다가 지 돈 엎어서 집을 사버리죠. 그때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전세 계약 가지고는 잘 걸리기 힘듭니다.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부모가 나한테 전세 보증금 한 4억짜리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 2, 3년 열심히 모았어요. 모아서 돈을 좀 모아서 내 집을 사요. 그때 이제 뭐예요? 네 집 산
자금이 어디서 왔냐? 자금 출처를 대라.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아버지가 해준 전세 보증 상환계획이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이름을 쓰고 특약란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 임차인의 부친 땡땡땡의 계좌 하나은행 어디로 반환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나 뭐 전라도 쪽에서 서울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서울의 월세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전세하는 게 낫죠. 예. 근데 이제 서울에 또 집주인들은 전세를 잘 안 주려고 그러지. 월세 받으려고 그러지. 이번에 강남의 오피스텔 내 고객이 강남에서 부동산 업자를 해요. 업자 하나 대표님 오피스텔 하나 나왔는데 이 보증금이 이렇게 월세 600이에요. 오피스텔인데 나보고 새 들어가라는 거냐 사라는 거냐 물어봤어. 아니 사라는 거냐. 그거 600만 원 받으려고 현금 30억 나와야 돼. 그 돈 있으면 내가 그지 다. 서울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은 수익률 되게 낮아요. 2% 3% 나와요. 2%. 강남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이 수익률이 2% 나와요. 심한 경우는 1.5%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하냐? 한 4년 있으면 집값이 2배가 되거든요. 땅값이 2배. 네, 그러니까 월세는 수익률은 걔네들은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만약에 상가를 사면 월 수입이 몇 프로 얘기잖아요. 거기는 월 수익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짜리도 있어요. 수익률 1.5%. 근데 팔려요. 팔리는 이유는 한 4, 5년 있으면 100억짜리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금 출처죠. 세무조사 나오는 건 대부분 이런 겁니다. 현금을 줬어요. 자, 부모가 자식한테 현금을 주면 세금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에?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고객들이 물어요. 김 대표님, 한 10억 정도 애한테 주고 싶은데 세금 좀 줄일 수 없냐 그래서 내가 안 낼 수 있다. 10억 안 낼 수 있다. 금고에다 10억 넣어서 주면 됩니다. 금고에서 10억 넣어서 그냥 저기 뭐야 금고 버튼 번호 4자리 알려주면 돼요. 야 여기 금고에 10억 들어있으니까 필요할 때 써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금 내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자녀가 그 돈 받아서 부동산 사가지고 수익을 보거나 뭐 하고 싶으면 세금 내고 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세금 내기 싫으면 그냥 현금 주고 온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부동산에 투자도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많다고 하죠 사람들이 건물주들이. 근데 안 팔잖아요. 왜 안 팔아요? 재산세보다 집값이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는 집값을 확보하기 위한 뭐예요? 기회비용이지. 재산세 1,000만 원 내면 집값이 10억 오르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 10억 1,000만 원 때문에 10억을 포기하겠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현금만 주면 안 걸리는 거죠. 그것도 샀잖아요. 등기하는 자산을 샀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거. 만약에 제가 저 돈 가지고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면 안 걸리죠. 전세로 들어가면. 근데 전세로 들어가면 부동산 시세차익 못 봐.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고객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둘 중 하나 포기하시라. 포기하시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절대로 두 개를 다 손에 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배우자가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주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홈쇼핑에서 금고로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홈쇼핑 금고로 팔아요. 왜 팔까? 그 금고 사시면요, 그 안에 12억에서 15억 들어가거든요. 네. 그한 120만 원짜리 사면 15억, 15억 들어가요. 제가 고객한테 하나 사주고 있어요. 한 15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넣어서 그냥 주면 되죠. 그럼 증여세 안 내잖아요. 10억이면 증여세 안 나고 2억 2,500이에요. 네. 그 대신에 그 10억 가지고 집을 못 사서 부동산 차익을 못 보는 걸 포기하고 가는 거죠.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억 2,500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부동산 사서 자녀한테 시세 차익을 줄 거냐? 아니면 2억 2천 내기 싫어서 그냥 주고 현금으로만 쓰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거 세금도 안 내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사기예요. 네? 아까 잠깐 뭐 여기 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림 가지고 절세한다? 없다니까요. 네.
세법에 그림 가지고 절세하는 건 없어요. 법인세법만 있고 소득세법에는 그림 가지고 하는 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병원에 그림을 걸어놓으면 절세가 된다라고 그림을 팔러 다니는 게 있죠. 물론 회사가 된다니까 그렇게 다니겠죠. 왜냐면 회사가 양아치들이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세법 자체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군가가 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된다. 자, 백화점 가면 그림 다 그려 있어요. 백화점 가면 이건 돼요. 왜? 백화점은 법인이죠. 법인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림을 걸어놓으면 그게 비용 처리가 돼요. 점당 1,000만 원. 점당 1,000만 원. 그림 하나당 1,000만 원까지. 더 비싼 것도 안 돼요. 1,000만 원까지. 근데 소득세법에는 아예 없어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양아치 같은 그 장사꾼들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양아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죠. 할머니가 자녀한테 줬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쓰면 되는데 또 샀죠. 그래서 지금은 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금 출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자, 뭐였어요? 전세로 집을 샀어요. 자, 10억짜리인데 만약 8억이 전세예요. 일산 가면 10억인데 전세 9억짜리도 있어. 일산 가면 돈 8천만 원만 있으면 18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전세 끼고. 그런 거 많아요. 사보면 이제 오르긴 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2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2억에 대해서 중개세 한 거예요. 한 2천만 원 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모들이 봤을 때는 월세를 받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임차 기간이 끝날 때, 전세 보증금 기간이 끝날 때 얘를 월세로 돌립니다. 월세로 돌리면 전세 보증금 내줬더니 이 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전세 보증 대신 반환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린 거죠.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전세 계약을 하면, 월세 계약하면 그 뭐 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거래 신고하죠. 실거래 신고하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관할 구청에다가 작년에 전월세 신고한 거 내역서 보내라.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멘트를 제가 알려드린 무식한 사람은 뭐냐면 구청하고 국세청 전사는 연결돼 있지 않다. 전사는 연결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연결돼 있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공문 하나만 보내면 돼요. 작년에 당신 관할 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내역을 보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마찬가지죠. 이 얘기하니까 그 나오네. 여기 저기 뭐죠? 기름 넣으면 주유하면은 돈 주면 세차하잖아요. 자동 세차기. 현금 주는 데도 있고 카드 주는 데도 있죠. 여기는 주로 뭘 많이 해요? 현금이야, 카드? 현금이요. 네. 그거 다 탈세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그 세차 기계에는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가.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번 돌았는지가 찍혀요. 거기다가 세차비 4,000원 곱하면 다 나오죠. 네,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세차장은 신용카드 받습니다. 한 번 걸렸거든요. 이렇게 걸릴 거면 그냥 차라리 카드를 받자. 네, 가끔 보면 왜 현금이 없어가지고 세차로 갔다가 현금 없어서 아예 밤에 오지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카드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차장이 줄 서 있어요. 세차만 하려면 한 10몇 대를 줄을 서야 돼요.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면 카드 받자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중국집 사장님 혹시 지인 있어요? 있다고 해봐요. 좀 나. 아니 내가 갈구시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뭐 자체 배달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다 자체 오토바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동네 사장님한테 했어요. 사장님, 저 매출 올려드려요. 어떻게 매출 올려? 배달하고 나올 때 현관에 있는 신발을 돌려놓고 나오라고 했어요. 배달 가면 현관에 신발이 막 벗어서 난잡하잖아요. 음식 내려놓고 철가방 뒤로 빼고
거기 있는 신발을 돌려놓고 나오래서 바로 정렬을. 그거 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진짜 매출이 늘었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라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가면 짜장면 그거 내려놓고 그냥 오잖아요. 근데 여기 시키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강의할 때 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 좀 배달시키면 다 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저기 왜 배달 오면은 그 비닐 같은 거 담아 내놓잖아요. 그러지 말고 설거지해서 내놓았어요. 먹은 거를 설거지해서 내놓았어요.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가서 해보신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어땠어요? 했더니 사장님이 서비스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 호수를 기억하는 거죠.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배달 가니까 설거지만. 서비스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맛있게 먹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가야죠. 그 가게를. 직접 가야죠. 가서 사장님 저 몇 동 몇 호인데요. 그럼 알 거 아니에요. 몇 동 몇 호는 다.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사람 얼굴 몇 동 몇 호는 기억하거든요. 몇 동 몇 호 그 사장님은 짜장면 먹거나 짬뽕을 먹으면 설거지해서 내준다. 그럼 사장이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명함만 주고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영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으면 그냥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이 대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면을 해야 친해집니다. 옛날에 하는 말 있잖아요. 밥 한 끼 먹어야 친해집니다.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때는 갈 때 무슨 말 할 건지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 때는 그런 마인드들이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잘한다고 해서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영업이 잘 되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무사들 다 1등 해야지. 전국에 세무사 1등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다 누가 1등해요? 그냥 아줌마들 1등해요. 그 사람이 세금을 알아요? 몰라요. DB 선보 챔피언 3년 하신 황금숙 누나가 있어요. 황금숙 누나. DB 선보 3년 챔피언 황금 누나. 제 수강생이거든요. 그분 보면 고객 다루는 스킬이 대화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 강의 2번 듣고 포기하셨어요. 2번 듣고 오셔가지고 김 대표 나 아무데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같이 좀 다녀줘. 그게 조인만 했죠. 근데 가보면 대표님이 정말 그 학교 선생님 기다리는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룸에 노트 펴놓고 펜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은 제가 설명 좀 했거든요. 몇 마디 하고 그랬더니 대표님이 뭔 말인지 알겠다고 바로 청에서 내니까 바로 사인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머리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황금숙 차가 차가 아반떼였어요. 한 12억 벌거든요. 선부에서 자동차만 월에 3억. 대단하죠. 월에 3억 하면.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 대표님 김 대표님 차 바꿨어요. 그 차 보여준다고 제 사무실 왔어요. 그래서 나 좋은 거 산 줄 알았거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왜 이거 샀어요? 아니 나보고 김 대표님 이게 차 좋다며. 아니 차는 좋은데 좀 더 좋은 거 사지 그랬더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개뿔도 못 벌어서 저기 기사 데리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저 리치 에프 때 인카 가는데 여자인데 한 4억 벌어요. 근데 기사가 있어요. 월세 살아요. 4억 버는데 월세 살아요. 그런 애도 있어요. 허세가 하늘을 찔러요. 백에다 명품이고 그냥 벌어서 다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직원 운전하면 이제 기사 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월세 사는 거죠. 그런 애도 있고 천차만별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담부 증여. 지난처럼 얘기했죠. 부담부 증여는 뭐다? 양도다. 왜 양도예요? 자, 한번 설명을 또 간단히 하면 집을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 8억이에요. 이걸 증여해요. 그럼 일반 증여로 하면 10억에서 5천만 원만 공제하죠.
이거에 30% 누진물도 6천. 이게 얼마 나오냐면 2억 2,500 나올 겁니다. 네, 일반 증여하면. 근데 전세를 끼고 하는 이제 전세까지 같이 넘기는 게 부담부 증여죠. 그럼 10억에서 전세 보증금 빼고 부채니까 빼고 또 5천을 빼요. 그럼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이면 20% 누진물도 1,000만 원. 그럼 이제 2천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워서 부담부 증여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는 거의 2억 가까이 줄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는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 8억은 누구 거냐면 아버지의 부채예요. 근데 자식이 이제 내줘야 돼. 그러면 부채가 양도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8억이 양도되는 거예요. 8억이 양도. 자, 양도되면 이게 양도가면 취득가가 있어야 돼. 그래 양도세를 계산하죠. 자, 근데 이 집을 언제 샀느냐? 십수년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10억일 때 전세가 8억이면 1억이면 8천으로 보는 거예요. 전세는 8천이었겠지 하고 이제 환산해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를 추정해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8억에서 8천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세율이 40%거든요. 40%.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집이 한 3주택이다. 그러면 서울은 20% 가산해줘요. 그럼 60%예요. 그럼 세금이 얼마 나와요? 한 4억? 2억 얼마 나오죠? 7억이니까 4억이 7, 6이 40, 4억이 4억. 자, 그러면 여기서 4억 가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해야죠. 그럼 이게 더 싸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더 적은 게 아니에요. 증여세만 보면 적어요. 근데 아버지의 빚 전세 8억이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양도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 8억이 양도됐는데 취득가는 어떻게 보냐면 저렇게 집값 가지고 비율 계산하는 겁니다. 비례 계산해서 8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단순 증여세와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걸 두 개 더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전세 끼워서 또는 전세 끼워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라서 세금이 준다면서요. 증여세는 줄어요. 증여세는 이렇게 줄죠. 이렇게 얘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이 중과세 되는 시장에서는 지금은 2주택, 3주택 중과세 되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2개를 갖고 있다, 3개를 갖고 있다, 중과세 안 되는 시절 그때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 전세 끼고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가 되면 양도세가 준다. 네. 증여세는 줄죠. 근데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세법에서 증여세법에 있지 않고 양도세법에 나옵니다. 양도세법.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인데 증여인데 왜 양도세 나오지? 예, 그거는 전세 보증금이 부채가 양도되는 걸로 봐서 양도세법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한테 주는데 전세계를 증여하면 증여세 줄겠네? 그 대표 많이 줄어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다 남들 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증여하고 났더니 2달 있다가 국세청에서 뭐가 날라와요? 양도소득세 내라고 한 3, 4억 날아오면 여러분은 고객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세무서 중에도 모르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양포세라고 있어요. 양포세.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많아요. 많아요. 양포세. 가업승계도 한 번도 안 해본 세무사도 있어요. 가끔 제 수강생 세무사 중에 이익소각 배우러 가끔 와요. 대표님 이익소각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주죠. 걔들은 그거 하나만 알면 설계사한테 800만 원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나가고요. 자, 뭐 다시 얘기하지만 연예인 성형 비용치료 안 됩니다. 응? 연예인들이 성형 수술 하잖아요. 성형 수술 그 비용치료 안 돼요. 연예인들이 성형 수술이 비용치료 되려면 우리도 비용치료 돼야 돼요. 우리도 성형해서 나가면 영업이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지.
안 돼요. 자, 똑같아요. 연예인이나 우리나 사업자나 비용 편법은 똑같아요. 아까 내려오는데 수강생이 저한테 대표님 여기 회사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먼저 땡겼는데 나 이런 표현도 싫어요. 설계사가 자동차 보험을 땡겼는데 이러는 거예요. 땡기 뭘 땡겨? 그렇게 싸구려 멘트를 쓰니까 고객들이 싸구려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받았다면 되잖아요. 계약했다는데 자동차 보험 땡겼대. 그래서 그때부터 얘한테 정이 들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로 봤는데 단기 순위 900만 원인 거예요. 법인의 단기 9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차량이 등록이 돼 있어요. 재무제표 보면 차량이 나오잖아요. 차량이 6천만 원짜리예요. 그럼 차량이 6천만 원이면 제네시스나 BMW 5 시리즈나 이런 거 900만 원. 어? 단기 순위 900인데 그럼 900이면 차를 못 타야 돼요. 버스 타야죠. 근데 900 받는 놈이 6천만 원짜리 차를 타요. 그게 내가 있어. 야, 900 번다 그랬어. 900. 아닌데 차가 BMW인데. 그러니까 양아치다. 그럼 얘한테 너 뭘 바라냐 그랬어. 아니 그냥 자동차 계약했으니까 법인 계약 900만 원 번다 그랬어요. 그럼 월에 80 버는 거 아니에요? 단기순위 900이 월에 80. 근데 차는 BMW 타요.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모임 가면 BMW 끄고 다니면서 있는 척 한다. 있는 척. 900밖에 못 버는 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얘도 모임 가서 그 대표 만나가지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계약 좀 바꿀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지워라 그랬어요. 자동차 보험도 조만간 딴 데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차명계좌 사용하고 20몇만 원 하는데 그 이제 설계사들한테 시책을 건 거예요. 삼성생명 지점장인데 설계사들한테 환산으로 30 이상 하면 그거 주게 됐나 봐요. 그래서 20몇 개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20개 한 500만 되잖아요. 근데 그래갔는데 보니까 영수증 받을 때는 영수증을 한 장으로 끊어달라고요. 한 개에 500몇십만 원. 그러니까 걔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죠? 아니면 한 개 사면서 찢을 수도 있어요. 자, 500짜리 사면서 그냥 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25개 산 걸로 영수증을 다시 바꾸면 돼.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구찌백을 1000만 원짜리 사는데 실제로 뭐 하면 돼요? 명함 지갑 30원짜리 30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영업하라고 명함 지갑 뭘로? 공유세금으로 처분하는 거고. 실상은 뭐예요? 와이프한테 구찌백 선물하는 거. 이런 거죠. 어제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제 집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눈도 많이 왔잖아요. 삼성생명 지점장이 대표님 뭐 하세요? 그래요. 뭐 방산에서 일하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김포 현대 아울렛 가실래요? 따라갔죠. 점심 뭐든 먹고 가는데 가서 그렇게 사더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여러분이 보실 때 다 비용 처리 되는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대표님이 그래요. 팀장님 나 이번에 이거 할 건데 이거 혹시 비용 처리 돼요?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요 사업에 직접 활용하는 비용들은 다 비용 처리 됩니다. 근데 사업에 안 쓰죠. 사업에 안 쓸 거니까 찝찝해서 여러분은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업에 쓴다고 하면 당연히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용 처리 되죠. 근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건데 법인카드로 사야 돼. 사고 싶어. 법인 돈으로 사고 싶어.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사업에 쓰실 거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대표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카톡으로 누가 와요. 설계사들이.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나한테 동의 구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지가 그렇게 판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런 질문 많이 옵니다. 네, 그런 차종 심의도 확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차 사고 나오면 이런 경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차종도 절대 확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계사들이 지들이 무슨 손사인 것처럼 불법 봤더니 고객님이 피해자시네요.
왜 그걸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 끝. 네. 그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불법 보고 고객님 피해자니까 이거 제출해도 되겠는데 제출했더니 가해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럴 때 있어 많아요.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사인 것처럼 하지 마시라. 가끔 페북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제 고객한테 뭐 합의금 얼마 받아줬다. 그것도 변호사가 일반 아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페북에 올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상등시라 그러는 거예요. 상등시. 자, 그 다음에 통신보조금. 직원들한테 휴대폰 요금을 줘요. 전부 다 비용 처리됩니다. 다 됩니다. 비용 처리 무조건 됩니다. 왜요? 직원들한테 준 거잖아요. 다 돼요. 단지 임원한테 줄 때는 정관 규정에 따라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들한테 줄 때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다 비용 처리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 갔어요. 거래처 갔는데 법인카드를 깜빡 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텔 들어가는 것도 자기 개인 카드, 밥 먹는 것도 개인 카드, 교통비도 개인 카드 써야 되죠. 예, 전부 다 비용 처리됩니다. 다 돼요.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접대비만 안 돼요. 접대비. 그러니까 법인카드 두고 부산 갔는데 거래처 사람하고 술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법인에다가 비용 처리해달라. 이건 안 돼요. 밥은 되는데 뭐 숙박비 다 돼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니 직원들이 카드 쓴 것도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된다고요. 기준은 뭐다? 사업에 썼으면. 네. 그렇게 하시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자, 가끔 여러분 고객들이 물어봐요. 직원들이 쓰는 카드도 비용 처리 되냐? 우리 직원들이 밥 먹고 일하고 영수증 주면 우리가 처리하는데 이것도 비용 처리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단지 접대비만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돼요. 자,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사용. 자, 이 대표님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쓴 거 빼고는 다 돼요. 이건 접대비도 되죠. 법인카드는. 그러니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차이점은 뭐냐? 개인카드는 접대비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에 쓴 건 다 된다. 법인카드도 사업에 쓴 건 다 돼요. 거기다가 접대비도 된다. 단지 뭐예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만큼만 인정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다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약국 가, 병원 가고, 그다음에 학원비 쓰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 명품관 가서 긁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다 돼요. 법인카드는 누가 봐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 빼고는 다 된다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나 청바지 하나 사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청바지 20만짜리 하나 샀어요. 사서 직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결코 의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법인카드 가지고 내 청바지 하나 살 건데 그러면 세무서 하면 여직원들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랬죠. 네,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된다. 어떻게 잡아요? 잡아낼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맛있는 한우집 가서 고기 먹는 직원들하고 회식하는데 옆 테이블 한 테이블에 와이프랑 애들이 와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같이 긁었어요.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런 건 괜찮다. 그런 거. 근데 누가 봐도 안 되는 것들은 뭐냐? 병원비, 학원비, 그다음에 명품관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소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바로 연구소 만드는 법부터 다시 시작.